우리가 얼굴 관리 동안에는 수십 수백만 원을 쓰면서 1년에 한두 번 받는 잇몸 동안 프로젝트에는 몇만 원도 아깝다? 이거는 정말 100세 시대의 엄청난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60, 70대가 됐을 때 막 30대 정도로 보일 정도의 얼굴을 갖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잇몸은 우리가 잘만 관리해주고 마치 피부과에서 울세라 잇모드 리쥬란이 있듯이 치과에서 잇몸을 동안으로 만들어주는 술식을 잘 받게 된다면 5, 60대 이상이 돼서도 얼마든지 30대의 잇몸을 갖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치과 대학생 때 무치약 환자를 위한 틀니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과목을 보고 너무 놀랐던 게, 아니 그래도 학문으로 이렇게 만들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일 텐데 우리나라에 과연 무치약 환자들이 많을까? 얼마나 많길래 이런 것들이 과목으로 있지라는 되게 의아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책에 치아가 한 개도 없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와,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분들의 치아가 과연 한 개씩 없어졌을까요? 처음에는 하나씩 없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잇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게 되면 눈이 쌓인 땅에서 눈이 확 녹아가듯이 잇몸이 확 내려가면서 여러 개의 치아를 한꺼번에 발치하게 됐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자, 이렇게 치아가 없어지게 되는 이유, 불의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뭐라고요? 치주 질환입니다. 근데 이 치주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듯이 미리 어떤 녀석인지를 알아보자면 이 치주 질환 참 재밌는 성격을 가지는 아이입니다. 이 치주 질환의 빈도가 우리의 감기보다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높진 않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우리 감기만큼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 감기 걸렸을 때 너 감기 걸렸어 설마? 이런 반응 안 보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치주 질환, 잇몸병이라는 거는 내가 잇몸병이야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을 정도로 이미 너무나도 흔한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주 질환은 뭐다? 도미노다. 도미노처럼 치아 하나하나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치아 전체 주위의 뼈들이 한 번에 내려가게 되면서 여러 개의 치아에 광역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무서운 질환이다. 잇몸이 내려가는 신호를 피가 나거나 붓는 등 약간의 불편감 등으로 경고를 주지만 이가 썩은 것처럼 엄청 아파서 우리에게 위화감을 조성해서 빨리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경고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재밌는 것은 치주 질환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50대, 70대가 있을 때 70대니까 당연히 잇몸 내려갔겠지. 50대 중간, 30대 제일 좋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30대에도 70대의 잇몸을 가질 수 있고요. 잇몸 관리를 정말 잘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70대에 30대의 잇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좀 치주 질환이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라는 측면들이 있죠.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70대에도 30대의 잇몸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늘 모든 진실은 기본적이고 간단한 데 있습니다. 셀프 케어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치과에 오는 시간이 많나요? 아니면 집에서 평소에 스스로 케어하는 시간이 많나요? 당연히 집에서 셀프 케어하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치아, 평소에 양치질을 하거나 구강 보조 용품을 통해서 충분히 케어를 잘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치과에서 적절한 술식을 받아주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셀프 케어로는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바로 저번 영상 치실, 치간칫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치주 질환이 진행되는 1차 방어선 어디라고 했죠? 이 치은 열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를 치카치카 닦으면서 하얗게 드러나 있는 치아들만 닦지 요 물결 모양으로 돼 있는 저 고랑 부분까지 잘 닦아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리스크 해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평소에 잘 닦지 못해서 플라그가 생긴 것이 아래로 내려가서 치은 열구를 위협하게 되면서 저 지금 치주 질환이 진행되고 있어요, 피가 나고 있어요, 붓고 있어요 할 때 그 내려가 있는 이미 집에서 제거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플라그를 치과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피부과에서 리쥬란, 울세라, 잇모드 등의 여러 동안 페이스 치료들을 받는 것처럼 그때 제거해주는 것이 잇몸 관리를 하는 데에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뭐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잇몸 치료를 받으시라는 얘기인 거죠. 잇몸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스케일링은 뭐다? 치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죠. 근데 잇몸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치석이나 치태가 1차 방어선, 즉
치은 열구의 깊은 고랑 혹은 그 더 아래까지 진행됐을 때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해주는 술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단히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어떻습니까? 피가 굉장히 많이 나서 아플 것 같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저는 아프세요? 절대 환자분들을 괜찮으시죠? 위협하거나 안 아프다고 말씀하시라고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피가 나지만 어때요?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피가 나면서 제가 잇몸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치료 후에 피가 나는 것은 우리가 안쪽에 있는 염증 상태의 조직과 치태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는 안 좋은 피, 오염되어 있는 피이기 때문에 이런 피는 빼주실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왜요? 우리는 치료받고 피가 많이 나 있으면 어때요? 기겁을 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피가 많이 나고 있어도 이것은 뭐다? 오히려 우리 치아의 잇몸을 안티에이징하는 효과에서 나는 안 좋은 피를 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아픈 것도 너무 좋은데 시간도 빨리 끝나요. 아무리 늦게 끝난다 할지라도 10분 이내면 끝납니다. 또 어때요? 가격도 너무 저렴해요. 왜? 나라에서 잇몸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보험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 번 내원하실 때 아무리 많이 해봤자 몇만 원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굴 관리 동안에는 수백만 원을 쓰면서 1년에 한두 번 받는 잇몸 동안 프로젝트에는 몇만 원도 아깝다? 이거는 정말 100세 시대의 엄청난 넌센스입니다. 자, 오늘은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잇몸 동안 프로젝트를 위한 술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론적으로 소개를 드리는 시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잇몸 치료도 사실 나쁜 정도에 따라서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나빠지신 부분, 즉 치은에만 염증이 있으신 부분, 잇몸 살에만 염증이 있으신 부분과 아니면 잇몸 뿌리 약간 하방까지 염증이 생겨서 뼈가 조금 녹으신 부분, 아니면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너무 많이 내려간 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계별로 잇몸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